붉은색. 당신은 붉은색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열정, 사랑, 혹은 장미꽃. 하지만 2003년 경기도 포천의 한 형사에게 붉은색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지독한 악몽이었습니다. 차가운 배수로 안에서 발견된 15살 소녀의 시신. 옷이 모두 벗겨진 창백한 몸 위에서 유독 번들거리고 있던 20개의 붉은 점. 범인은 소녀의 숨이 끊어진 뒤 굳어가는 손가락과 발가락 하나하나에 아주 정성스럽게 빨간 매니큐어를 발라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비틀린 욕망을 시신에 새겨놓은 일종의 전시회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강력범죄 역사상 가장 기괴한 미제 사건,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사건입니다. 놈은 왜 하필 매니큐어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칠한 붉은색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검은 주파수, 지금 시작합니다. 2003년 2월 8일, 경기도 포천의 한적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은 단번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옷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아처럼 몸을 잔뜩 구부린 채였죠. 그런데 그 창백한 손과 발끝에서 섬뜩한 붉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한 형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그리고 10개의 발가락까지 모두 선명한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대충 바른 게 아니었습니다. 살에 묻지 않게 손톱 라인을 따라 아주 꼼꼼하고 정교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석 달 전 실종된 15살 엄양이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엄양은 학교 규율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고 평소에 매니큐어는커녕 화장도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즉, 이 매니큐어는 엄양이 바른 게 아니라 범인이 납치한 뒤 혹은 살해한 뒤에 직접 발라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 대목에서 범인의 성향을 짐작했습니다. 이놈은 성욕만을 위해 살인하는 짐승 같은 부류가 아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판타지를 완성하려는 아주 지능적이고 도착적인 성향의 사이코패스다.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양의 손톱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니 매니큐어는 손톱을 깎은 뒤에 칠해진 게 아니라 칠해진 상태에서 손톱이 깎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인이 먼저 매니큐어를 정성스럽게 바른 뒤 그게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손톱 깎기로 깔끔하게 다듬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싸늘하게 식어가는 소녀의 손을 잡고 색을 칠하고 후후 불어 말리고 또각또각 손톱을 깎고 있는 범인의 모습이 그에게 엄양은 사람이 아니라 꾸며야 할 인형이었던 겁니다. 시간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엄양이 사라진 건 2003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엄양은 엄마 금방 갈게 라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인 골목길에서 증발했습니다. 당시 포천 일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부대와 경찰이 산과 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머리카락 한 올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엄양을 감금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지트에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엄양을 상대로 끔찍한 인형놀이를 즐겼을 겁니다. 시신 발견 현장에서도 범인의 기이한 집착은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살인범들은 시신을 숨기기 급급합니다. 땅에 묻거나 돌을 매달아 물에 던지죠. 하지만 이놈은 달랐습니다. 도로변 배수로 안에 시신을 눕혀놓고 그 입구를 마른 콩깍지와 덤불로 살짝 가려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숨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놓고 드러낸 것도 아닌 상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누군가 언젠가는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더 소름 돋는 건 유류품입니다. 현장 주변에서 엄양의 가방과 신발, 교복이 발견되었는데 이름표가 뜯겨나가고 없었습니다. 교복 조끼에 붙어 있던 이름표, 가방 안쪽에 써놓은 이름, 심지어 문제집에 적힌 이름까지 오 이라는 글자가 적힌 부분만 칼로 도려내거나 찢어갔습니다. 속옷이나 현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녀의 이름만 가져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전리품 수집이라고 봅니다. 그녀의 이름표를 가져가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추억하고 희열을 느끼는 거죠. 어쩌면 범인의 방 한 구석에는 아직도 엄양의 이름표가 붉은 매니큐어 벽 옆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시신이 너무 부패해 범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그 붉은 매니큐어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포천 시내의 화장품 가게를 전부 뒤져서 해당 매니큐어 브랜드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워낙 흔한 제품이라 구매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엄양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 비슷한 장소에서 납치될 뻔했다가 탈출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흰색 승용차였어요. 운전자는 30대 중반의 남자로 보였고 피부가 하얗고 손이 가늘었어요. 여자 손처럼 아주 고운 손이었어요. 그녀는 밤길을 걷다가 낯선 차가 다가와서 차 좀 빼게 도와달라는 말에 속아 차에 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 문을 닫자마자 남자는 돌변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죠. 그녀는 죽기 살기로 저항해서 간신히 차 문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본 남자의 얼굴, 깔끔한 인상에 살인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고 차분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탈출한 뒤 남자의 차 번호 뒷자리를 얼핏 봤는데 경기 X, 735X 혹은 753X 같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를 가진 흰색 차량을 모두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잘못 봤거나 대포차였을 가능성이 컸죠.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6년 뒤인 2019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됩니다. 바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최 씨의 존재입니다. 그는 다른 납치감금 사건으로 검거된 인물이었는데 놀랍게도 포천 매니큐어 사건과 수법이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납치해 자신의 창고에 가두고 성적인 학대를 하는 대신 기이한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평소에 여성의 화장품, 특히 매니큐어에 관심이 많았다는 주변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거 당시 트럭을 몰고 있었는데 트럭 안에서는 수많은 여성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포천의 범인이 엄양의 이름표를 수집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포천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할 직접적인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명확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는 명확합니다. 범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는 피해자를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고 죽은 뒤에도 놓아주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입혔습니다. 차가운 배수로 안에서 웅크린 채 발견된 소녀. 그녀의 손톱에 칠해진 붉은색은 어쩌면 범인이 세상에 보내는 조롱이자 자신의 존재 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때 가져간 엄양의 이름표를 보며 웃고 있을 그놈. 그의 손톱 밑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죄가 묻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주파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 해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남자,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탐암 슈드라는 쪽지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나지 않은 추적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